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한데요. 신장이 망가지는 초기 증상 중에 하나는 소변의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다 숨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혹시나 하는 관점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신장병을 예방하고 콩팥에 껴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해독하는 수분 공급, 그리고 이뇨작용, 염증 완화, 이 3중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장은 우리 몸의 생화학 정제 공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손상되거나 저하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신장 질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성 신손상이죠. 신장이 이제 급하게 망가진 건데요. 갑작스럽게 신장 기능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급성 신손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탈수,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 마라톤 같이라든가 지나치는 운동이라든가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어떤 일들이 왔을 때 급성으로 찾아올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약물, 그래 진통 소염제라든가 항생제를 드시고 난 후에 감기 같이 이렇게 감염성 질환, 그래서 간혹 이 감염성 질환의 경우가 이제 급성으로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모기에 이제 감기가 이제 오게 되면 우리는 인후염이라고 해서 목이 굉장히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세균이 우리 몸속에 깊이 들어가서 신장까지 침투를 해서 심장에 염증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임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장에 감기가 걸렸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신장에 감기가 그냥 감기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악화가 됐을 경우에 신장이 너무 순식간에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급성 신장염 이제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급성 신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자.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성이 높은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성 신장 질환이 문제가 됩니다. 이 만성 신장 질환은 3개월 이상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이제 약화가 돼서 차츰차츰 나빠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원인이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많이 생겨나는 만성 염증, 그 다음에 독소 축적,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신장 기능이 점차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만성 신질환이 오게 되면 결국은 이 말기 단계에 가서는 투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신장 기능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상태. 그래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이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만성 신장 질환, 만성 신부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10명 중에 1명이 바로 이런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매년 2배 이상으로 이제 이 만성 신부전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을 우리는 조용한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의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금 이런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제 신장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단순히 그 소변을 배설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신장은 단순한 그 어떤 소변 생성 기관이 아니다. 마치 24시간 작동하는 생체 화학 정제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앞이 아니라 여기 뒤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장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숨은 곳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신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신장의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그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왔는 독소는 크게 물에 녹는 수용
수용성 독소하고 기름에 녹는 이제 지질 독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신장은 그 중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를 이렇게 배출을 해주는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약물을 이제 많이 복용했을 때 약물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전부 다 소변으로 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 이런 독소 배출 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전해질 균형을 마쿠에서 조절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게 됐을 경우에 물이 탈수가 되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져서 몸에 부종이 생긴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한다. 그리고 신장이 또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혈압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염분과 수분 조절을 이렇게 해가면서 혈압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또 중요한 역할은 혈액, 적혈구 생성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떠나는 그 소변을 맨 마지막에 신장에서 체크를 해서 신장에 들어와 있는 이 산소의 포화도를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면 산소를 실어 나르는 적혈구가 부족하다고 보고 바로 혈액을 만드는 골수라는 기관에 전령을 내보내는데 이 전령의 이름이 에리스로포에친 EPO라고 하는 전령을 내보내서 혈액을 만들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안 좋게 되면 바로 이 기능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산소 부족 증상에 시달리게 되면서 몸 전체가 같이 이렇게 또 쇠약해지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뼈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칼슘과 인,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미네랄인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것을 신장에서 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신장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런 일들이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좀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 때까지 좀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한데요. 항상 이렇게 이런 우리 몸에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를 좀 의심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이런 이 건강 관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신장이 망가지는 초기 증상 중에 하나는 소변의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계속 거품 소변이 나온다든가 소변량이 줄어든다든가 또 소변을 보고 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또 잔뇨감이 남아서 또 소변을 또 보게 된다든가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면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잦은 야뇨증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신장이 약해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수분 처리를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 이제 부종이 나타나는데 양말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발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나고 그것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 양말을 벗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그 자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눈 밑이 이렇게 부종이 이렇게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피로감이 나타나죠. 이 혈액이 부족해서 그 빈혈 증상과 유사한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무력감이라든가 또 이렇게 자꾸 어질어질한 현운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몸 안에 독소들이 축적이 되면서 피부가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가 가렵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식욕이 떨어지거나 구역질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은 혈액의 노폐물이 증가하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자꾸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러한 증상들 위에도 여러 가지 신장이 망가질 때 일어나는 증상들은 대개는 다 숨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민감하게 건강 염려증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들이 여러 날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한번 혹시나 하는 관점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장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당뇨와 고혈압이 신장의 가장 큰 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염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몸 안에 수분 축적이 너무 많게 되면 역시 신장의 부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이렇게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단백질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소라든가 크레아티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신장에서 해독을 해야지 되는데 단백질 섭취가 이제 과잉, 특히 육류 단백질이 과잉으로 섭취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신장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산성식품, 가공식품 이런 거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혈을 만들어내는 주 원인으로 알려진 저는 인산염이라든가 또 이 칼륨 첨가물들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신장에 여러 가지 부담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분을 좀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과잉 수분 섭취는 오히려 부종을 유발하고 이제 이래 하기 때문에 요즘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해갖고 그냥 무작정 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적절한 양의 수분을 섭취를 해서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정도의 수분 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하나 신장을 관리하면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일광욕을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신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 뒤에 있다고 그러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신장은 안방 마님일까요? 뒷방 마님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뒷방 마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뒷방 마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뒷방 마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햇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거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지게 되면 몸에 추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따뜻한 물에 반신욕하고 조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일광욕하는 거, 햇살을 만나는 것을 절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하나의 건강 신호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식습관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대사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pH가 4.5에서 5.5 정도까지 이게 떨어지면 소변이 산성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조로 이제 pH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4 까지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그 정 가운데 7이죠. 7이 이제 우리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7에서 14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알칼리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7에서 1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H 1이 산성이 가장 강한 상태고요. pH 14가 알칼리가 가장 강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몸의 혈액은 pH 7.4가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혈액은 호메오스타시스 pH 7.4라고 하는 항상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4라고 얘기하면 0.4만큼 알칼리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소변이 산성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pH 4.5에서 5.5 그 이제 7에서 그만큼 지금 산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의 혈액의 입장에서는 pH 7.4를 지켜내야지 되는데 자꾸 혈액이 산성화가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산성 물질을 소변으로 버려야지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소변이 산성화된 어떤 소변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우리 몸 안에 산성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칼슘이 이제 알칼리성이니까 이것을 혈액에다 섞거나 아니면은 산성화되어 있는 혈액을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그 산성 물질을 전부 다 소변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산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산성비를 맞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염이 생기니까 우리 산성비를 맞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산성 소변이 자꾸 되게 되면 신장은 자꾸 이렇게 녹아내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산성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성 신장병이 급증한다고도 이야기도 드렸고 많이 참 염려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당뇨병이 이제 대폭 증가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당뇨로 인해서 신장의 모세혈관이 이제 손상이 되는 그래서 만성 질환의 원인의 약 40에서 45%가 당뇨 때문에 생겨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혈압이 이제 높아지면서 신장의 미세혈관이라고 얘기하는 사구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암정을 받으면서 이제 혈압이 안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결국은 신장이 무너지는 위험이 이제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공식품이죠. 인스턴트 식품, 고단백, 저질, 식단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혈을 만들고 혈관을 다 틀어막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인산염, 나트륨, 인공 첨가물, 고단백 이런 섭취가 이제 증가되면서 결국은 신장의 전해질 균형과 질소 노폐물 처리에 이제 부담을 받게 되고 결국은 콩팥에 독소가 쌓이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물 남용, 신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약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약국에 있는 취급하고 있는 약들, 화학적으로 만드는 이런 약들을 이제 약효의 문제에서 바라보지 말고요. 부작용의 문제에서 쳐다보면 절반은 간에 부담을 주고 절반은 신장에 부담을 준다 할 정도로 이 약물들은 대부분의 신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진통소염제, 항생제, 또 일부 한약제의 그 중금속이 이게 잔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장에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약국에서 진통제를 자주 사서 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다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아주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음식은 단순히 어떤 특정 장기뿐만 아니라 전신의 그 대사 밸런스, 신진대사죠. 이거를 안정시키고 노폐물과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음식이 결국은 신장에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 그 우리 십자학화 채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항암작용, 항염, 염증 없애주는 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하면 십자학화 채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십자학화 채소, 브로콜리라든가 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장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른 어떤 채소류보다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이런 경로를 활성화해 줘서 결국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류지만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것들은 이 안에 그 아주 유익한 그런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염증을 조절하고 모세혈관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크랜베리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에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의 간접적인 보호작용도 뛰어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신장의 염증이라든가 단백뇨 감소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수박을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에다가 해독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액 정화 능력을 갖고 있는 마늘 이 두 개를 합쳐서 수박과 마늘을 이렇게 끓여서 주스만 뽑아내면 이제 저는 이걸 수박 마늘 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식초를 조금 섞어서 여름철 음료로 이렇게 쭉 사용하시면 아주 신장 해독에도 매우 뛰어나고 몸의 여러 가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자 우린물. 그래서 감자를 썰어서 물 속에다 담궈 놔두고 하루 저녁 정도 지나면 감자 물이 우러나는데 그 물을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다가 우리 요즘 많은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레몬을 거기다 하나를 짜 놓아서 감자 우린물과 레몬 물을 섞었는 요 물을 매일같이 드시게 되면 이 감자 우린물은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알칼리수입니다. 그래서 pH 7.4에 가장 정조준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자가 우려내는 과정에서 감자에 있는 비타민 C, 레몬에 있는 비타민 C가 합쳐지면서 우리 여러 가지 그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됐을 때는 또 역시 알칼리성 반응으로 pH를 안정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자 우린물과 레몬물을 섞었는 이런 물, 그다음에 수박 마늘탕 이제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장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동시에 그 어떤 효과를 보이는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 정도를 넘어서 항산화, 항염, 이뇨작용, 대사 안정 기능을 갖춘 이런 과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일의 색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역시 이 뛰어난 과일하면 우선 블루베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장 뇌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슈퍼베리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평가받을 정도로 블루베리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유는 이 안에 이 안토시아닌이나 시아닌, 그래 혈관 보호라든가 염증을 억제해주는 이제 이런 작용들이 사구체를 안정화시켜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도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이제 레스베라트롤이라든가 이제 이런 성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도의 껍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포도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신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수박 마늘탕을 추천드렸듯이 저는 이 수박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올 여름에 정말 수박 값이 저렴하게 이 시절에 올 여름 내내 수박을 좀 많이 드시어서 우리 콩팥을 건강하게 만들고 콩팥에 껴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해독하는 그런 계절로 올해 좀 뭐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박은 수분 공급, 그리고 이뇨작용, 염증 완화 이 3중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박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신장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매우 뛰어난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수분을 갖고 있죠. 수박은. 그러면서도 칼륨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뇨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을 이제 완화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혈류를 순환을 이렇게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건데, 단지 이미 신장에 질환이 생겨서 신부전 상태로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에 계신 분들은 칼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수박을 활용한 방법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또 이 사과가 좋습니다. 이 사과는 알칼리성 과일이죠.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장 보조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사과에 있는 그 펙틴이라고 하는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죠. 이것이 장내 독소를 흡착해서 이 독소를 배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과에 들어있는 말릭산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신장 대사를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모두 낮추는 작용이 이 사과에 있기 때문에 이 사과는 이 껍질째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난치성 환자를 만나면서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점과 한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면서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자를 만날 때 많은 안타까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환이 내 시작이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치유가 되거나 또는 그 질환이 경감이 돼서 삶의 질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성 질환을 접근했던 이런 방법들을 저 아닌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깨달음을 갖고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감이 돼서 이렇게 정말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도 많은 이야기도 드리고 음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식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이런 힘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꼭 경험하셔서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제 손으로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을 때 이 차는 제가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그분은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지만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가야 될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는 손님에 따라서 가야 되는 장소가 틀립니다. 지금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잘못 휘둘리게 되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몸의 주인공은 나다. 내 몸의 선장은 나다. 내 몸의 주치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병이 나기 전에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이런 건강한 삶,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